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아주 깊고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친구 한 명, 강병호 씨의 이야기로 이 밤을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는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81세 청년 같은 어르신이었습니다. 고작 한 달 전만 해도 말이죠. 바둑판 앞에서 저를 곤란하게 만들 만큼 머리가 또렷했고 손주들의 이름은 물론 생일까지 읊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그는 자기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자기 집 화장실도 기억 못하고 그만 바지에 실례를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갑자기였어요. 아무 전조도 없었어요. 그의 아내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는 동네에서 가장 건강한 어르신으로 통했습니다. 매일 산책을 하고 장기를 두고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평온한 노년을 보내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뇌가 그를 배신한 겁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의 뇌가 그렇게 배신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그럼 편안하게 앉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을 좋아요하고 구독해주세요. 단, 제가 하는 일을 진짜 좋아하신다면요. 그리고 지금 계신 곳과 시간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저는 서울이고 지금 밤 11시 45분이에요. 그걸 보는 재미도 꽤 쏠쏠하거든요.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리를 위해 선풍기를 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의 여행을 시작해 봅시다. 정신을 가다듬으며 생각해보면 우리 뇌는 꽤나 고집이 셉니다. 젊을 땐 말도 잘 듣던 녀석이 나이가 들수록 예민해지고 까칠해져서 조금만 방심하면 삐딱선을 탑니다. 제가 91세인 지금도 진료를 계속하고 책을 쓰고 강연도 다니는 이유는 단 하나. 뇌를 매일 쓰고 매일 달래고 매일 길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기 싫겠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살아간다면 앞으로 3년 안에 여러분 중 5명 중 1명은 치매의 첫 신호를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리모컨을 어디 뒀는지 기억 안 나시나요? 아까 먹은 약 이름이 뭐였더라 하고 주방을 서성이신 적 있나요? 손주 얼굴은 또렷한데 이름이 아리송하신가요? 그건 나이 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미 시작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65년 넘게 의사로 살아왔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봐왔고 정말 많은 인생을 지켜봤죠. 기억이 60대에 무너지기 시작한 분도 있었고 90대에도 논문을 쓰던 교수님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유전자 아닙니다. 운명? 천만에요.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들은 굉장히 작고 굉장히 간단하고 굉장히 무시하기 쉬운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생존 가이드입니다. 제가 최근에 진료한 김영수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78세였고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건 겨우 6달 전이었습니다. 처음엔 오늘 약속이 있었던가 하는 정도였지만 지금은 아침을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라며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의 아내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누군지도 가끔 잊어요. 같이 산 지 50년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최신 연구는 희망적인 사실을 전해줍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무려 40%는 치매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택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그저 나이 들었다고 받아들이고 무너질 것이냐, 아니면 뇌에게 너 아직 젊어, 같이 일 좀 해보자 하고 손을 내밀 것이냐. 하지만 경고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그만 보시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실천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오늘 91세의 의사로서 이 자리에서 이 치매를 늦추는 10가지 비밀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중 일부는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너무 효과적인데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뇌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존엄, 기억의 존재, 그리고 삶의 의미를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단순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 전에 잠깐 심호흡 한번 하고 물 한 잔 드시고 편하게 기대 앉아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사실은 아마도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건 단지 건강한 삶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뇌는 서서히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건 당신이 알기도 전에 어느새 시작됩니다. 제가 진료 중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죠?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나이는 단지 시간의 흐름이지 기억의 상실을 정당화하진 못합니다. 리모컨, 휴대폰, 약통, 안경 하루에도 10번씩 찾게 되신다면 이제는 귀찮은 일이네 하고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조용한 붕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끔 농담처럼 말하죠. 손주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은 헷갈려요. 웃으며 넘기지만 그 안에 담긴 불안감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치매는 천천히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면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이쯤에서 반전 하나 말씀드릴까요? 치매는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 실린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치매 위험 요인 중 약 40%는 생활 습관으로 설명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당장이라도 행동을 바꾸면 치매의 발병 가능성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여러분께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운동입니다. 운동이요? 그거 그냥 건강에 좋다는 말은 다 아는 얘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공원 한 바퀴를 걷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말이죠.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어느 날 그걸 못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작년에 제 무릎에 문제가 생겨 2주간 걷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억력이 뚝 떨어진 겁니다. 처방을 헷갈리고 환자 이름이 떠오르지 않고 심지어 글을 쓸 때 문장이 자꾸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걷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모든 게 회복되었습니다. 다시금 환자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글이 매끄럽게 써지고 강의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띠어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미 입증된 이야기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3,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주일에 3번 이상 걷기만 해도 치매 위험이 47% 감소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수치인지 아세요? 현재 시판 중인 치매 예방약 중 이 정도 효과를 가진 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국 가서 비싼 약을 사는 것보다 운동화를 신고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말하는 운동은 피트니스 센터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기구를 드는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30분 걷기,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혈액이 잘 돌면 뇌도 기뻐합니다. 산소, 포도당,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면서 뇌세포들이 팔짝팔짝 살아납니다. 뿐만 아니라 뇌의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그 작고 소중한 부위는 운동을 통해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게 정상이지만 운동을 꾸준히 하면 해마는 다시 성장합니다. 마치 쇠약해진 팔 근육이 아령 운동으로 두꺼워지듯이 말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의학 모임에서 했을 때 어떤 70대 동료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전 아직 70인데 환자 이름이 자꾸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운동을 하게 매일 30분씩 일주일만 해봐. 뇌가 달라질 거야. 제 환자 중 한 명, 75세 이종석 씨, 초기 치매 진단을 받고 우울해 하셨죠. 제가 걷기를 권유드렸고 그는 이를 성실히 따랐습니다.
6개월 후 인지검사 결과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치매약도 줄이게 되었습니다. 손주들 이름은 물론 생일까지 기억하는 기억의 회복자가 되었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죠.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공원, 산책로, 나무가 보이는 곳, 이런 곳에서 걷다 보면 뇌는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자연은 뇌 천연 재충전소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처음부터 30분 걷긴 너무 힘들어요. 괜찮습니다. 5분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팔을 가볍게 흔들며 걷는다면 효과는 훨씬 더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운동은 뇌의 유일한 약이며 가장 안전한 약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뇌의 진짜 좋은 음식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배고프신가요? 그럼 더 잘 집중되겠네요. 운동으로 몸과 뇌 회로를 깨웠다면 이제는 그 뇌에 무엇을 먹일 것인지 생각해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곧 우리의 뇌가 된다는 사실 믿기 어려우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식단은 기억력을 결정짓는 가장 일상적인 열쇠입니다. 예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영양 좋은 걸 먹어도 뇌는 뇌 아닌가. 그런데 말입니다. 80대 초반에 저 자신이 기억력이 한순간에 흐려지는 경험을 했고 그 후 저는 제 식단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전까진 의사라고 해서 특별한 거 없습니다. 튀김도 먹고 과자도 종종 집어먹고 설탕 들어간 커피도 마셨죠. 하지만 기억력이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걸 느꼈을 때 정말 겁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밀가루, 설탕, 가공식품을 줄이고 생선과 채소, 과일, 견과류를 중심으로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요, 정확히 석 달 뒤 다시 머릿속이 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전엔 그 약 이름이 뭐였지? 하다가 지금은 환자 이름과 병력, 복용 중인 약까지 줄줄 외웁니다. 심지어 제 동료들 중 절반은 저보다 훨씬 젊은데 어르신, 기억력은 저보다 낫네요 라고 농담을 할 정도니까요.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나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식 식단을 꾸준히 따른 노인들의 치매 위험은 무려 53% 감소했다고 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이란 쉽게 말해 올리브 오일, 생선, 과일, 채소, 견과류 위주의 식단입니다. 고기와 흰 밀가루, 튀긴 음식, 정제된 설탕을 줄이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섭취하는 거죠. 그렇다고 매끼 연어 스테이크를 먹으라는 건 아닙니다.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등푸른 생선, 예를 들면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은 오히려 수입 연어보다 훨씬 뇌에 좋습니다. 여기에 들기름이나 참기름으로 가볍게 무친 나물, 밥 대신 귤이나 현미, 디저트로는 제철 과일 한 조각, 그리고 제가 아침마다 꼭 챙겨 먹는 두 가지는 블루베리와 호두입니다. 블루베리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뇌세포를 산화로부터 보호해주고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있어 뇌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 두 가지는 꼭 먹습니다. 이제는 하루라도 안 먹으면 뭔가 빠진 느낌이 들 정도예요.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적게 먹기. 저는 항상 배가 70% 찼을 때 식사를 멈춥니다. 이는 일본 오키나와 장수촌의 식사 원칙과도 같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하라, 하치부, 푸푸파펀, 즉 80%만 채우라는 철학을 따르죠. 이런 습관이 뇌에도, 수명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 환자분 중 한 분이 박사님, 저는 고기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요. 이 나이에 무슨 견과류예요? 라고 하시기에 그럼 고기 먹되 튀기지 말고 고기만 드시지 말고 같이 채소랑 드세요. 그리고 과자 대신 하루 한 줌 호두, 견과류 드셔보세요. 입이 심심하지도 않고 뇌도 좋아해요. 라고 조언드렸습니다. 2달 후 그분의 기억력 점수가 14% 향상되었습니다. 사람도 좀 더 생기가 돌고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수분 섭취. 우리 뇌의 75%는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단 2%만 수분이 부족해도 기억력과 집중력이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루에 6, 8잔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중간중간에도 물을 마시는 습관 정말 중요합니다. 조금 엉뚱한 정보 하나 드릴까요? 커피나 녹차에 함유된 카페인은 기억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오후 3시 이후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그렇죠. 밤에 잠을 못 자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뇌가 회복할 시간을 얻지 못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루 한 끼라도 생선과 채소 위주로, 과자는 줄이고, 견과류로 간식 대체, 물은 잊지 말고 밤 9시 이후엔 음식보다 이 영상 마무리를 택해주세요. 그렇다면 이제 뇌가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정돈하고 배운 것을 저장하는 바로 그 시간, 잠의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잠은 보약이다. 사실 저는 그 말을 한동안 그냥 속담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잠이야말로 진짜 뇌를 살리는 약이라는 걸 직접 느끼고 나서 그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이제껏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들 중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졌던 분들 대부분은 수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TV를 보다 잠들거나 화장실 때문에 여러 번 깼거나 불면증으로 몇 시간씩 뒤척였던 분들, 이분들 뇌를 스캔하면 놀랍게도 치매와 연관된 단백질이 더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7, 8시간 수면을 취하는 노인보다 치매 관련 물질이 무려 40%나 더 많이 축적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물질은 뇌세포 사이에 찌꺼기처럼 쌓여 신경 전달을 방해하고 결국 기억의 회로를 끊어버립니다. 더 놀라운 건 잠자는 동안 우리의 뇌는 청소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뇌 청소 메커니즘은 우리가 잠든 동안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깨 있을 땐 정리할 시간이 없으니 잠들어야만 쓰레기를 치운다는 말이지요. 저는 매일 밤 9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5시에 일어납니다. 8시간 정확히 자죠. 이 리듬을 지키는 것이 뇌에 안정감을 줍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중요합니다. 몇 시간 자느냐보다 얼마나 깊게 자느냐가 핵심이거든요. 잠들기 전에 절대 하지 않는 3가지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기, 텔레비전 시청, 과식. 대신 제가 하는 3가지는 이렇습니다. 따뜻한 물로 목욕, 잔잔한 책 읽기, 베개 옆에 작은 아로마 오일 한 방울 넣게 아로마 오일 한 방울. 이 간단한 루틴만으로도 잠드는 속도는 빨라지고 깨어나는 기분은 가벼워졌습니다. 환자분들 중 수면제를 오래 드시던 분들도 계셨죠. 그중 박영희 할머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78세셨고 선생님, 전 자다가 5번은 깨요. 매일 피곤하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레 권해드렸습니다. 낮에 30분만 걸어보시고 저녁엔 커피 끊으시고 자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 드셔보세요. 한 잔. 그렇게 2주가 지나고 그분이 웃으며 오셨어요. 선생님, 수면제 없이도 7시간 잤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엔 요즘 손주들 생일도 잘 기억나요. 그 말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수면은 단지 피로 회복의 시간이 아닙니다. 뇌가 오늘을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한 뇌는 점점 엉켜가는 실타래처럼 복잡해지고 결국 자신을 잃게 됩니다. 가끔 환자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그래도 잠이 안 오면 어떡하나요? 억지로 자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럴 땐 일어나세요. 억지로 눈을 감고 뒤척이는 것보다 따뜻한 물 한 잔, 조용한 음악, 짧은 명상, 이런 것들이 오히려 뇌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침실의 조도와 온도. 빛이 조금이라도 새어 들어오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고 너무 더운 방은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살짝 서늘한 온도, 완전히 어두운 방. 이 조건이 뇌가 가장 좋아하는
수면 환경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낮잠을 두려워하세요. 하지만 적절한 낮잠은 오히려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단 20분 이내로 오후 3시 이전에만 주무세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기묘한 사례를 공유할까요? 한 독일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피아노 연주를 배우는 두 그룹에게 각각 낮잠을 자게 했을 때 낮잠을 잔 그룹이 악보 기억 테스트에서 2배 이상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뇌는 잠든 동안도 계속 연습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죠. 잠은 기억의 저장소를 정리하는 유일한 시간이며 잠을 소홀히 하는 건 뇌 건강을 직접 해치는 일입니다. 기억을 지키고 싶다면 오늘 밤부터라도 잠과의 관계를 새로 맺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잠을 충분히 잤다면 그 뇌를 깨우고 춤추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뇌 운동입니다. 진짜 뇌가 헬스장에 간 것처럼 말이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운동으로 몸을 깨우고 음식으로 뇌를 보충하고 잠으로 회복했다면 이제는 진짜 뇌를 훈련시켜야 할 차례입니다. 뇌는 말이죠. 근육과 정말 비슷합니다. 쓰지 않으면 약해지고 결국 사라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20대에는 전화번호 10개도 외웠습니다. 지금은요. 자기 집 비밀번호도 스마트폰에 저장해놓고 삽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요즘은 머리를 쓸 일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게 위험합니다. 우리 뇌는 도전을 먹고 자랍니다. 새로운 걸 배울 때, 낯선 정보를 이해하려 할 때, 시냅스라는 뇌세포 연결이 활발해지고 그 연결들이 촘촘해질수록 기억력도 탄탄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매일 아침 신문의 낱말 퍼즐을 풉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손도 느리고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머릿속이 기민하게 반응하는 걸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둑은 제 뇌를 단련하는 가장 즐거운 도구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을 둡니다. 한 수 두면서 머리를 굴리고 대화를 나누고 웃고 그 자체가 하나의 종합 노운동이 되는 거죠. 제 환자 중 82세 이상철 씨, 초기 치매 진단을 받고도 좌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바둑을 두고 퍼즐을 풀고 심지어 주말엔 손주들과 카드게임도 하셨어요. 그 결과 5년 넘게 증상 악화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본인 말로는 바둑돌을 두면 뇌가 탁 트이는 느낌이래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뇌는 오늘 얼마나 움직였지? 하루 종일 TV만 보셨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뇌에게 너무 잔인한 하루였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TV만 보는 노인은 독서나 퍼즐을 하는 노인보다 치매 위험이 3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TV는 수동적인 자극입니다. 그저 흘러나오는 소리를 듣고 화면을 따라갈 뿐 뇌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반면 책을 읽거나 문제를 풀 때는 뇌가 끊임없이 판단하고 기억하고 연결합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의 논쟁을 소개할게요. 스마트폰 게임이나 앱으로 뇌를 훈련할 수 있을까? 이건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 연구에선 뇌훈련 앱이 주의력 향상에 도움된다고 하고 다른 연구에선 단지 그 게임만 잘하게 되는 것일 뿐이라 주장합니다.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적당히만 한다면 긍정적인 자극은 있다.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접하고 직접 조작하고 생각하게 만든다면 뇌는 반응합니다. 단 하루 15분 이내 그리고 눈 건강도 고려하며 사용해야겠지요.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80세에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단어 5개. 처음엔 힘들었죠. 머리에 안 들어오고 금방 잊어버리고. 그런데 어느 순간 아주 단순한 영어 기사 하나쯤은 사전 없이 읽게 되었습니다. 그게 주는 기쁨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도전하는 마음과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도 악기 하나, 언어 하나, 혹은 새로운 요리 하나 배워보세요.
처음엔 좌절해도 괜찮습니다. 뇌는 새로움을 가장 좋아합니다. 새로움을 느끼는 순간 뇌세포들은 잔치라도 연 것처럼 막 연결되고 막 자랍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드릴까요? 뇌는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새로운 연결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걸 신경가도성이라 합니다. 즉, 뇌는 끝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 제안 하나 드릴게요. 뇌 운동도 루틴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정해진 활동을 반복하면 뇌는 그 시간을 기대하고 준비합니다. 제가 아침 퍼즐을 놓치면 하루 종일 뭔가 허전하듯이요. 여러분, 뇌는 기억의 창고이자 삶의 중심입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 오늘 저녁엔 TV를 끄고 가벼운 퍼즐 하나 풀어보는 게 어떨까요? 이제 뇌를 충분히 훈련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건 그 뇌가 어디서, 누구와 얼마나 자주 소통하느냐입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를 먹고 은퇴를 하고 가족들이 바빠지면 어느새 사람들과의 거리는 멀어지고 혼자가 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유한 외로움이 뇌에게는 비명과도 같은 공포라는 걸 아시나요? 충격적인 연구 결과 하나 말씀드리죠.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노인은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노인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64%나 더 높습니다. 네, 무려 64%. 그건 그냥 외로워서 우울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뇌세포가 줄어들고 기억력도 퇴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람과의 대화는 단순한 소음이 아닙니다. 그건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뇌 활동의 결정체입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자신의 기억에서 적절한 말을 골라 대답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은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작동시키는 훌륭한 훈련이자 자극입니다. 저는 매주 3번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만납니다. 가끔은 그냥 동네 커피숍에 앉아 수다만 떨고 때론 산책하거나 영화도 보러 갑니다. 이런 시간들이 뇌를 얼마나 활기차게 만드는지 그날 밤이면 저는 더 깊은 잠을 자고 다음날 강의에서도 훨씬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한 번은 제 환자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해볼게요. 초기 치매 진단을 받고 크게 낙심하셨어요.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멀어지고 선생님, 요즘 누구랑 말할 일이 없어요. 그분의 표정엔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동네 노인복지관 합창단에 들어가 보시는 건 어때요? 처음엔 손사래를 치셨죠. 내가 무슨 노래를 부르겠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다시 오셨습니다. 선생님, 친구도 생기고 옛날 가사도 다 떠올라요. 요즘은 이름도 약속도 잘 기억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회적 자극이 뇌에 주는 기적입니다. 심지어 결혼 상태도 영향을 줍니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없는 노인보다 치매 위험이 40%나 낮습니다. 매일 대화하고 함께 결정하고 감정을 나누는 생활이 뇌를 자연스럽게 훈련시키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교류가 어렵다면 자원봉사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아는 76세 조정수 어르신은 지역 도서관에서 일주일에 한 번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하셨는데요. 6개월 만에 인지기능 검사에서 주의력과 기억력이 현저히 향상되었습니다. 게다가 본인의 삶에도 의미와 활력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손주들과의 교류도 놓치지 마세요. 저는 매주 일요일마다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합니다. 할아버지, 요즘 틱톡 알아요?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지만 웃으며 듣고 배웁니다. 그게 뇌에는 신선한 자극이 됩니다. 세대 간 대화는 생각보다 훨씬 깊은 뇌 운동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나는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해서요.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외향적인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진심 어린 연결입니다. 꼭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명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는 충분히 활력을 느낍니다. 그리고 요즘은 기술이 참 좋아졌잖아요.
스마트폰, 태블릿을 이용해 멀리 있는 친구, 가족과 영상통화를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손주들이 도와주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의외의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노인 커뮤니티에서 카톡 단체방 활동이 활발한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뇌 기능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가벼운 소통도 뇌에겐 충분히 영양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바깥 활동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반려식물 키우기, 우편 친구 만들기, 편지 쓰기 같은 것도 모두 인간과의 정서적 교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고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슬슬 피곤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잠시 일어나서 창문 열고 가볍게 스트레칭 한번 해보세요. 그런 다음 다시 편안하게 앉아주세요. 이 영상, 아직 당신의 인생을 바꿀 비밀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뇌를 조용히 좀 먹는 무서운 적, 스트레스와 그것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 받는다 라고 말할 땐 대개는 기분이 꺼림칙하거나 짜증난다는 정도로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스트레스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실제로 뇌세포를 파괴하는 화학적 폭풍입니다. 특히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이 조용한 부위는 스트레스에 가장 취약하죠. 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노인들은 해마의 크기가 최대 1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단순히 안 좋은 기분을 넘어서 뇌가 실제로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면 꽤 무시무시하죠. 제 경험상 가장 치매를 빨리 진행시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스트레스를 그냥 견디는 습관이었습니다.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해봤자 뭘 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 마음이 바로 뇌를 갉아먹습니다. 저는 76세에 아주 큰 슬럼프를 겪은 적이 있어요. 갑작스러운 수술, 친구의 죽음, 일상의 무력감. 그땐 하루 종일 창밖만 보면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환자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무서웠습니다. 나도 시작된 건가. 그때 제가 시작한 것이 바로 명상이었습니다. 별건 아닙니다. 그냥 아침마다 10분씩 조용히 앉아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고 머릿속의 생각들이 구름처럼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처음엔 잡생각이 끊이질 않았죠. 어제 한 마리 맞았나? 밥은 뭘 먹지? 오늘은 왜 무릎이 시린가? 하지만 계속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마음이 평온해지고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놀랍게도 명상은 뇌 구조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매일 20분씩 팻주간 명상을 한 사람들의 뇌를 MRI로 찍어봤더니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부위는 작아지고 집중력과 공감 능력을 담당하는 부위는 커졌다는 거죠. 제 환자 중엔 불면증과 기억력 저하로 고생하던 80세 김정옥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약도 잘 안 듣고 매일 예민하셨던 그분께 명상을 추천드렸습니다. 처음엔 내가 무슨 스님도 아니고 하시더니 3개월 후 선생님, 요즘은 이름도 잘 기억나고 잠도 잘 와요. 그 웃는 얼굴을 보고 정말 뿌듯했죠. 명상 말고도 좋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많습니다. 산책,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손자 손녀와 영상통화, 가벼운 유머, 특히 웃음은 가장 쉽고도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진심으로 15분 웃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최대 39%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즐거운 기분 그 이상입니다. 실제로 혈압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고 뇌의 활성도까지 높이는 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일 밤 일부러 웃긴 책을 읽습니다. 예전에는 코미디 프로그램도 많이 봤는데 요즘은 글자가 더 재밌더라고요. 특히 말장난, 그게 그렇게 뇌를 간지럽히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권하고 싶은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언제나 열심히 바쁘게 사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그냥 멍하니 하늘을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 동안 뇌는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정돈하고 기억을 정비합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빠릅니다.
우리의 뇌는 그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지쳐갑니다. 그러니 속도를 늦추는 연습을 해보세요. 천천히 말하기, 천천히 걷기, 천천히 숨쉬기. 그게 스트레스를 녹이고 기억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어느 책에서 이런 문장을 읽은 적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자신의 삶을 자기 손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것이다. 아주 짧지만 저는 그 말이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뇌,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다독이고 돌보고 지켜줘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스트레스가 정리되었으니 다음은 우리 마음속 가장 따뜻한 무기, 감사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이 말 참 짧지만 오래 남죠. 그리고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뇌에 주는 영향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감사의 마음은 뇌에 작동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만족한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이런 연구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38% 낮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지만 직접 환자들에게 적용해보면서 저는 이 수치를 그저 숫자가 아닌 생명의 실감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김영호 씨, 68세, 몇 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기억력도 점점 흐려지고 약속도 자꾸 잊어버리시고 그분에게 제가 제안한 건 아주 단순했습니다. 김 선생님, 감사일기 써보세요. 처음엔 하루에 하나만 써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 밥이 따뜻했다. 햇살이 부드러웠다. 길에서 웃는 강아지를 봤다. 이런 거요. 그분은 처음엔 어이없다는 듯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그는 매일 5가지를 거뜬히 적고 있었고 3달 뒤엔 기억력 검사에서 12% 향상된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 자체로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합니다. 특히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뇌를 활력 있게 만드는 물질들이 분비되죠. 하루에 한 번, 잠들기 전 그날 감사했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아도 좋습니다. 저는 어젯밤엔 고양이가 무릎 위에 앉아줬다는 이유 하나로 10분 넘게 미소 지었답니다. 감사함을 훈련하는 또 다른 방법은 과거의 좋은 기억을 자주 떠올리는 것입니다. 옛날 가족 사진, 친구들과 찍은 사진, 손주들과 놀던 영상들, 이런 기억들은 뇌의 감정 중추를 자극하면서 헤매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정보 하나 알려드릴까요?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 특히 감사하다, 고맙다 같은 말을 습관적으로 아끼는 사람일수록 치매 초기 증상이 더 빨리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감정도 흐르지 않고 뇌는 점점 무뎌지죠. 그러니 표현하세요. 자신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매일 한 번씩 고맙습니다. 다행이에요. 좋은 하루였어요. 같은 말을 꼭 해보세요.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고맙다. 영철아. 나이에 안 어울리는 행동처럼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이건 제 뇌를 위한 아침 운동입니다. 그리고 은근히 기분도 좋아집니다. 살짝 미소 지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건 상쾌함의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가끔은 송글씨로 감사 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한 장짜리 손편지라도 뇌는 그걸 쓰는 과정에서 기억, 감정, 판단, 표현 이 모든 걸 동시에 써야 하니까 그 자체가 고급 뇌 운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감사하는 습관은 훈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억지로라도 찾아야 하겠지만 한 달쯤 지나면 우리 뇌는 자동으로 오늘 뭐가 좋았지를 먼저 찾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뇌는 긍정의 회로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이쯤에서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인생에서 고마웠던 순간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게 오늘일 수도 있고 30년 전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뜻밖의 배려, 눈부신 햇살, 조용한 오후, 그 기억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당신의 뇌는 기억을 다시 연결하고 감정을 회복합니다.
이건 아주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저는 지금도 매일 밤 돌아가신 아내와 함께했던 첫 데이트 날을 기억하며 잠이 듭니다. 그날의 웃음, 바람, 그녀의 목소리, 그걸 떠올리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다시 따뜻해지고 뇌가 평화로워집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기억의 정원을 만들어 보세요. 그곳은 언제든 돌아갈 수 있고 당신의 뇌를 가장 온전한 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감사의 감정을 품었다면 다음은 아주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이야기로 넘어가야겠죠. 영양제, 혈압, 혈당, 뇌 건강의 숫자와 수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뇌를 따뜻하게 데워주었다면 이제는 숫자와 수치라는 냉정한 현실을 마주할 차례입니다. 마음만으론 부족할 때가 있죠. 우리 몸은 기계처럼 작동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 뇌는 혈액, 호르몬, 영양소의 정밀한 조화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제 그 실질적인 조건들을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주제, 영양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시중에서 기억력 좋아지는 약이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제품 중 정말 효과가 입증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TV에서 특허받은 치매 영양제라고 외치는 제품 대부분은 과장 광고에 불과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영양제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오메가산 지방산, 특히 DHA가 풍부한 생선기름입니다. 등푸른 생선이나 생선기름 캡슐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은 기억력 유지에 뚜렷한 긍정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비타민 B군, 특히 B12와 엽산은 신경 전달과 기억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B 길이 흡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고기, 생선, 달걀, 유제품을 잘 드시지 않는 분이라면 보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비타민 D. 우리나라 노인의 상당수가 비타민 D 부족 상태에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높은 노인이 치매 발병률이 53%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햇빛을 충분히 쬐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의치 않다면 의사 상담 후 적절한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중요한 점은 영양제는 보조일 뿐 결코 식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식사에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항상 우선입니다. 그리고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꼭 담당 의사와 상의 후 드세요. 일부 영양제는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뇌 건강을 위협하는 숫자 2개, 혈압과 혈당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뇌에 가는 혈류를 손상시켜 기억력을 갉아먹는 조용한 파괴자입니다. 먼저 고혈압.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은 치매 위험을 최대 600%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약해지고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며 작은 미세혈관들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이게 누적되면 혈관성 치매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당뇨병. 높은 혈당은 단지 혈관만이 아니라 뇌세포 그 자체에도 독이 됩니다. 혈당이 계속 높으면 뇌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이는 알츠하이머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집니다. 실제로 당뇨가 있는 노인은 치매 위험이 2배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환자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을 지키고 싶다면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세요. 이정호 씨라는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70세 때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았지만 어차피 약 먹으면 되잖아요 하고 방심하셨죠. 제가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기억력을 잃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그날 이후로 식단을 조절하고 걷기를 시작하고 약도 제 시간에 꾸준히 드셨습니다. 지금 75세인데요. 기억력은 또래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의 손주가 말했죠. 우리 할아버지는 제 생일을 외우고 제가 안 외운 걸 알려줘요. 여러분, 뇌는 숫자에 민감합니다. 혈압이 160 넘고 공복 혈당이 150 이상이면 그 순간부터 뇌세포는 서서히 산소와 포도당을 못 받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건
이 수치들은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매일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는 것, 싱겁게 먹는 것,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현미나 귀리 같은 저혈당 지수 식품으로 바꾸는 것, 이런 사소한 실천이 기억력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간혹 숫자에 민감하게 살면 스트레스만 쌓이지 않냐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숫자는 감시가 아니라 경고등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우리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비밀로 향해 갑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실행으로 바꿔줄 힘. 바로 삶의 목표와 계획입니다. 당신의 기억력은 어떤 목적을 향해 움직이고 있나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의 삶에는 지금 어떤 목표가 있나요? 이 나이 먹고 무슨 목표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목표는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의미 있는 목표는 뇌의 엔진을 움직이게 하는 연료가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은퇴 후 아무런 계획 없이 살아가는 노인들과 작은 목표라도 세우고 실행해 나가는 노인들을 비교했을 때 후자의 그룹은 인지기능 저하가 42%나 적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지속적인 뇌자극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91세인 지금도 매년 목표를 세웁니다. 작년에는 전국의 병원에서 강의를 수십 번 하자고 다짐했고 올해는 책 한 권을 더 쓰는 것을 목표로 삼았죠. 이런 계획을 세우고 달성해가는 과정은 그 자체가 기억력과 집중력을 훈련하는 훈련장입니다. 목표가 있다고 해서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책 한 권 읽기, 손주에게 편지 쓰기, 새로운 반찬 하나 배워보기, 이런 사소한 일도 뇌에게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기억력은 단순한 저장 기능이 아닙니다. 의미와 연결된 기억만이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가진 삶은 자연스럽게 기억을 유지하게 만드는 구조를 갖추게 되죠. 제 환자 박명수 씨는 75세에 은퇴 후 우울감과 기억력 저하를 겪었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던 그에게 제가 제안한 건 손주에게 한글 가르치는 목표를 세워보세요. 였습니다. 처음엔 내가 뭘 가르쳐요 하셨지만 일주일에 2번 손주들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는 놀랍게도 기억력뿐 아니라 말투, 표정, 걸음걸이까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공부를 가르친다기보다 나도 같이 배우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내 뇌가 젊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중요한 건 목표를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우면 금방 포기하고 너무 쉬우면 도전 정신이 생기지 않죠. 적당히 어려워서 흥미를 자극하고 계획을 세우고 나눌 수 있는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뇌의 자존감을 키우고 긍정적인 기억의 고리를 만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목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기장에 적든 가족에게 말하든 벽에 붙여놓든 뇌는 시각적으로 자극을 받을 때 더 활발히 움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매달 달력 옆에 이번 달의 도전, 매일 15분 새 책 읽기 같은 문장을 적어둡니다. 그리고 완료했을 땐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을 줍니다. 좋아하는 카스테라 한 조각, 손주와 보내는 특별한 오후, 새로운 만년필 하나. 이런 보상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다음 목표로 나아갈 힘을 만들어줍니다. 목표는 방향입니다. 그게 없으면 뇌는 왜 기억해야 하는지조차 잊어버립니다. 반대로 확실한 목표가 있으면 뇌는 더 오래 깨어있고 더 명확하게 정보를 처리하려고 애를 씁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누군가를 위한 목표는 기억력에 더 깊은 각인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 노래를 외워서 손주 앞에서 불러줘야지. 이건 단순한 자기만족이 아닌 관계와 감정이 결합된 기억이기 때문에 훨씬 강하게 뇌에 각인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작은 목표 하나만 정해보세요. 내일 아침 10분 걷기, 블루베리 먹기,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사 걸기, 그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 뇌의 시동 버튼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기억력을 지키는 10가지 비밀 모두를 다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부드러운 흐름으로 정리하며 여러분의 뇌와 마음에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야겠죠. 조용히 아주 천천히 결말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밤도 끝을 향해 가고 있네요. 지금까지 저는 91세의 현역 의사로서 여러분께 기억력을 지키는 10가지 비밀을 하나하나 천천히 그리고 진심으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운동, 식습관, 수면, 뇌운동, 인간관계, 스트레스 관리, 감사하는 마음, 영양제 활용, 혈압과 혈당 관리, 마지막으로 삶의 목표 설정까지 이 모든 것이 뇌를 보호하고 늦은 나이에도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 비밀들 중 어느 하나만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조금씩 실천하고 꾸준히 유지한다면 그 시너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바로 일관성입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 단 5분이라도 걷고 한 줌의 블루베리를 먹고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하루에 하나씩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것. 그 작은 습관이 인생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의 뇌를 위해 오늘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한 가지 떠올려 보세요. 그 선택이 바로 내일의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조용히 불을 끄고 선풍기의 부드러운 바람 소리를 들으며 기억의 숲속을 산책하는 상상을 해보세요. 당신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